부장님, 저 임신했어요. 58세 김태수는 말을 잃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6개월 전 한 통의 프로젝트 메일에서 시작되었어요. 58세의 김태수 부장. 건설회사에 30년을 다니고 있었고, 이제 정년까지 2년 남았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태수는 자리로 돌아왔어요. 책상에 앉아 한숨을 쉬었습니다. 피곤했어요. 요즘 모든 게 그랬습니다. 일도, 삶도, 모든 게 그냥 흘러갔어요. 특별한 기대도 없었습니다. 2년만 채우고 퇴직하면 그만이었지요. 메일이 왔습니다. 이지은 차장이었어요. 부장님, 프로젝트 건으로 협의 드리고 싶습니다. 시간 되실 때 연락 주세요. 태수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오후 3시 회의실에서 봅시다. 오후 3시 회의실 문이 열렸어요. 이지은이 노트북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앉아요. 지은은 42세였습니다. 6개월 전 중간 입사했어요. 전 직장에서 10년 근무했다고 들었습니다. 태수는 별 관심이 없었어요. 프로젝트 건인데요. 지은이 자료를 펼쳤습니다. 이 부분이 문제예요. 예산이 20% 초과했거든요. 음, 태수가 자료를 봤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은이 물었어요. 글쎄, 이 부분을 줄여야 할 것 같은데. 그러자 지은이 대답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가 대안을 마련해 봤습니다. 지은이 새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태수는 놀랐어요. 이미 해결책을 준비해온 거였습니다. 꼼꼼했어요. 디테일했습니다. 오, 좋은데요? 감사합니다. 이거 언제 준비했어요? 어제 밤이에요. 계속 고민하다가 새벽 3시까지 작업했어요. 태수는 지은을 다시 봤습니다. 일에 진심이었어요. 눈빛이 달랐습니다. 요즘 보기 드문 열정이었지요. 고생했네요. 아니에요. 제 일이니까요. 회의가 끝났습니다. 태수는 사무실로 돌아오며 생각했어요. 꽤 괜찮은 사람이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어요. 태수와 지은은 자주 만났습니다. 하루에 서너 번씩 협의했어요. 대화가 늘었습니다. 처음엔 일 이야기뿐이었어요. 하지만 점점 다른 얘기도 나왔습니다. 점심 드셨어요? 아니, 아직. 저도요. 같이 드실래요? 그럴까요? 다음 날도 함께 점심을 먹었습니다. 그 다음 날도요. 어느새 둘의 점심 약속이 일상이 됐어요. 처음엔 다른 팀원들도 함께 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팀원들이 하나둘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약속이 있다고 하고 도시락을 싸오기 시작한 사람도 있고 다이어트 하는 사람도 있어서 결국 둘만 남게 됐습니다. 대화 주제도 넓어졌어요. 일 이야기에서 취미로, 취미에서 인생 이야기로. 부장님은 취미가 뭐예요? 요즘엔 별로 없어요. 예전엔 등산 좋아했는데. 왜 안 하세요? 혼자 가기 싫어서요. 같이 갈 사람 없어요. 다들 바쁘더라고요. 지은이 웃었습니다. 저는 등산 좋아하는데 나중에 같이 가요. 진짜요? 네. 태수는 기분이 좋아졌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감정이었습니다. 프로젝트는 성공적이었어요. 상무가 칭찬했습니다. 김 부장, 이번 프로젝트 잘했어. 감사합니다. 이 차장도 일 잘하더라. 좋은 사람 뽑았어. 태수는 뿌듯했습니다. 지은 덕분이었어요. 저녁에 지은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수고했어요. 저녁 한번 사야겠네요. 괜찮아요. 제 일인걸요. 그래도요. 내일 저녁 시간 돼요? 네, 괜찮아요. 다음 날 저녁 삼겹살을 구우며 대화를 나눴습니다. 술을 한 잔씩 마셨어요. 분위기가 편안했습니다. 부장님은 가족이 어떻게 되세요? 지은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태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아내를 5년 전에 떠나보냈어요. 병이었어요. 죄송해요. 괜찮아요. 아들이 하나 있어요. 대학생이에요. 그렇구나. 이 차장은요? 저는 3년 전에 이혼했어요. 아, 아이는 없어요. 그게 다행이었는지 아쉬웠는지는 모르겠지만요. 지은이 쓴웃음을 지었어요. 태수는 지은에게서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자신과 같은 외로움이었어요. 저녁을 먹고 나와 거리를 걸었어요. 오늘 즐거웠어요. 지은이 말했습니다.
저도요. 부장님이랑 얘기하니까 편해요. 나도 그래요. 둘은 잠시 말이 없었어요. 다음에 또 만나요. 지은이 웃었습니다. 네, 좋아요. 헤어졌습니다. 태수는 집으로 걸어가며 생각했어요. 오랜만에 기분이 좋았습니다. 누군가와 대화하는 게 즐거웠어요. 지은이 자꾸 생각났습니다. 일할 때 진지한 표정, 웃을 때 환한 미소, 조심스럽게 개인사를 묻던 모습. 이상하네. 왜 자꾸 생각나지? 오랜만에 느끼는 설렘이었어요. 그녀에게 조금씩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태수와 지은의 점심 약속은 계속됐어요. 매일 전고가 되면 자연스럽게 만났습니다. 오늘 뭐 먹을까요? 아무거나 좋아요. 그럼 된장찌개? 좋아요. 식당으로 걸어가며 대화를 나눴습니다. 날씨 이야기, 회사 이야기, 주말 이야기, 무엇을 얘기해도 편했어요. 지은과 있으면 자주 웃게 됐어요. 5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어느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이 차장, 오늘 저녁 시간 돼요? 네, 괜찮아요. 등산 가고 싶다고 했잖아요. 내일 어때요? 지은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진짜요? 좋아요. 아침 일찍 출발해야 하는데 괜찮아요? 네, 몇 시에 만날까요? 7시에 북한산 입구에서 만나요. 알겠어요. 토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지은이 먼저 와 있었어요. 등산복을 입고 배낭을 메고 있었습니다. 등산을 시작했습니다. 지은이 태수의 속도에 맞춰줬습니다. 1시간 반을 올라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서울이 한눈에 보였어요. 아름다웠습니다. 와, 경치 좋다. 지은이 감탄했어요. 둘은 바위에 앉았습니다. 지은이 배낭에서 김밥을 꺼냈어요. 제가 싸왔어요. 진짜요? 고마워요. 맛있을지 모르겠어요.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맛있었어요. 맛있는데요? 다행이다. 둘은 김밥을 먹으며 경치를 봤습니다. 오늘 정말 날씨가 좋네요. 지은이 태수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눈빛이 따뜻했습니다. 태수도 지은을 봤습니다. 가슴이 뛰었어요. 2달이 지났습니다. 주말마다 만났어요. 등산도 가고, 영화도 보고, 전시회도 갔습니다. 회사 사람들이 눈치채기 시작했어요. 김 부장이랑 이 차장 자주 붙어 있네? 그러게, 뭐 있는 거 아니야. 나이 차이가 얼마인데. 16살. 헐, 대박. 소문이 조금씩 퍼졌습니다. 태수는 신경 쓰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지은은 달랐습니다. 부장님, 사람들이 우리 보고 수군거리더라고요. 남들 신경 쓰지 말라고 저는 대답했어요. 근데 우리 잘못한 거 없잖아요. 그냥 같이 밥 먹고 등산 가는 건데. 지은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지만 표정은 어두웠어요. 어느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회사 근처 와인바에서 만났어요. 와인을 한 잔씩 마셨습니다. 부장님, 음, 할 말이 있어요. 지은의 표정이 진지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지은이 숨을 깊게 들이마셨어요. 저, 부장님 좋아해요. 태수는 얼어붙었습니다. 뭐, 부장님 좋아해요. 남자로서. 침묵이 흘렀습니다. 태수는 와인잔을 내려놨어요. 지은 씨, 네, 나 58살이에요. 우리 16살 차이라고. 알아요. 근데 상관없어요. 지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 진심이에요. 나이 때문에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부장님이라서 좋아하는 거예요. 태수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지은이 자신을 좋아한다고 했습니다. 기뻤어요. 하지만 두려웠습니다. 태수에게는 대학생 아들이 있었어요. 아들보다 지은이 겨우 20살 많았습니다. 아들한테 뭐라고 말하죠? 하지만 지은 생각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함께 웃던 모습, 진지하게 일하던 모습, 오늘 고백하던 모습, 태수는 깨달았어요. 자신도 지은을 좋아한다는 걸.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태수는 지은을 찾아갔어요.
카페로 가서 말했습니다. 금요일에 내가 답을 못해서 미안해요. 그러자 지은이 대답했어요. 아니에요. 제가 갑자기 태수가 지은의 손을 잡았습니다. 실은 나도 당신 좋아해요. 하지만 솔직히 걱정돼요.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 우리 아들이 뭐라고 할지. 근데요? 그것보다 당신을 놓치는 게 더 무서워요. 지은이 울었습니다. 고마워요. 둘은 사귀기 시작했습니다. 공개적으로는 아니었어요. 하지만 숨기지도 않았습니다. 회사에서는 여전히 존댓말을 썼어요. 하지만 퇴근 후에는 달랐습니다. 오늘 저녁 뭐 먹을까? 지은이가 먹고 싶은 거 먹자. 파스타? 좋아. 2주가 지났습니다. 소문이 더 퍼졌어요. 김 부장이랑 이 차장 진짜 사귀는 것 같던데. 나이 차이 16살인데? 좀 그렇지 않아. 완전 아빠뻘이잖아. 태수는 복도를 걸으며 들었습니다. 뒤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신경 쓰였습니다. 하지만 지은을 생각하면 괜찮았어요. 저녁에 지은을 만났습니다. 오늘 괜찮았어? 사람들 시선이 좀 불편했어. 미안해. 나 때문에. 아니야. 괜찮아. 하지만 지은의 표정은 어두웠어요. 태수는 알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더 힘들어질 거라는 걸. 16살 나이 차이, 회사, 내 연애, 주변의 시선. 넘어야 할 산이 많았어요. 하지만 태수는 결심했습니다. 지은과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다고. 진심이니까, 사랑하니까. 그걸로 충분하다고. 하지만 태수는 몰랐습니다. 앞으로 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그리고 불행은 한꺼번에 몰려올 거라는 걸. 그러던 어느 월요일이었습니다. 인사팀에서 공지가 떴어요. 2024년 하반기 승진 대상자 발표 명단에 이지은 차장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지은이 태수에게 전화했어요. 부장님, 저 승진 대상자래요. 축하해요. 믿어지지 않아요. 입사한 지 1년도 안 됐는데. 능력으로 된 거예요. 당연해요. 하지만 회사 분위기는 달랐습니다. 이 차장 승진한데. 입사 1년도 안 됐는데. 김 부장 덕분 아니야. 그러게. 뒷거래 아니야. 능력으로 올라간 게 아니라 침대에서 올라간 거지. 소문이 빠르게 퍼졌어요. 수요일이었습니다. 인사팀장이 태수를 불렀어요. 이지은 차장과의 관계에 대해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무슨 관계 말씀이신가요? 사적인 관계 있으십니까? 태수는 잠시 망설였어요. 네. 언제부터입니까? 3개월 전부터입니다. 인사팀장이 한숨을 쉬었어요. 이번 승진에 영향을 미치셨습니까? 태수는 대답했어요. 아닙니다. 순전히 능력으로 선발됐습니다. 인사팀장이 다시 말했습니다. 하지만 소문이 좋지 않습니다. 직권 남용 의혹이 있어요. 그것이 오해든 아니든 회사 이미지에 좋지 않습니다. 인사팀장이 서류를 내밀었어요. 일단 조사가 진행될 겁니다. 협조 부탁드립니다. 태수는 사무실로 돌아왔어요. 머리가 아팠습니다. 지은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인사팀에서 조사 들어간대요. 저도 방금 들었어요. 미안해요. 아니에요. 제가 미안해요. 다음 날이었습니다. 지은도 인사팀에 불려갔어요. 1시간 후 나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어요. 퇴근 후 만났습니다. 어땠어? 별거 아니었어. 그냥 관계 확인하고 승진 과정 물어보고. 근데 부장님, 저 그냥 승진 포기할래요. 지은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제 능력을 의심받는 게 너무 싫어요. 부장님 덕분이라고들 하잖아요. 지은 씨, 입사 1년도 안 됐는데 승진했다고, 김 부장이랑 자서 승진했다고, 화장실에서 다 들었어요. 신경 쓰지 마요. 어떻게 신경을 안 써요? 실력으로 인정받고 싶었는데. 지은이 울었습니다. 태수는 지은을 안았어요. 미안해요. 다 내 잘못이에요. 하지만 둘 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게 현실이라는 걸. 결국 지은은 승진을 포기했어요. 인사팀에 의사를 밝혔습니다.
개인 사정상 이번 승진은 사양하겠습니다. 소문이 또 돌았어요. 이 차장 승진 포기했대. 뒷거래 들통난 거 아니야. 그러게 양심이 찔렸나 봐. 지은은 점점 지쳐갔습니다. 출근할 때마다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어요.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태수도 마찬가지였어요. 복도를 걸을 때마다 뒤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지은이 화장실에서 구역질을 했어요. 동료가 걱정했습니다. 괜찮아요? 네. 아침을 잘못 먹은 것 같아요. 하지만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계속됐습니다.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런 줄 알았죠. 결국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축하드려요. 6주 차예요. 네. 지은은 병원을 나왔어요. 멍하니 걸었습니다. 임신 42세. 상대는 58세 남자. 회사에서는 이미 스캔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은은 벤치에 앉았어요. 하늘을 봤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우리 어떻게 되는 걸까?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태수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부장님, 만나요. 할 얘기가 있어요. 답장이 왔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괜찮아요? 지은은 답하지 못했어요. 지은은 휴대폰을 쥔 채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주변이 어두워졌습니다. 지은은 태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부장님, 지금 만날 수 있어요? 응, 어디서 만날까? 한강공원이요. 조용한 데서 얘기하고 싶어요. 알았어. 30분 후에 보자. 전화를 끊었습니다. 지은은 한강공원으로 향했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두려웠어요. 태수가 뭐라고 할까요? 받아들일까요? 아니면 지은은 배를 만졌습니다. 작은 생명이 자라고 있었어요. 지은은 먼저 도착해 벤치에 앉아 태수를 기다렸습니다. 멀리서 태수가 걸어오는 게 보였어요. 무슨 일이야? 태수가 옆에 앉아 말했습니다. 지은은 한참을 말하지 못했어요. 지은아, 괜찮아? 태수가 손을 잡았습니다. 부장님, 저 임신했어요. 태수는 얼어붙었습니다. 뭐? 6주째예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태수는 손을 놓았습니다. 머리를 감싸 쥐었어요. 어떡하지? 중얼거렸습니다. 지은이 울었어요. 태수도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58세의 아빠라니. 아이가 20살 될 때 자신은 78세입니다. 초등학교 입학식에 할아버지가 오는 거예요. 어떻게 할 거야? 태수가 물었습니다. 저는 낳고 싶어요. 부장님 나이도 알고 경제적으로 힘든 것도 알아요. 지은이 배를 만지며 이어 말했어요. 근데 우리 아기잖아요. 태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태수는 잠을 못 잤어요. 매일 밤 고민했습니다. 58세의 아기를 키울 수 있을까? 경제적으로 가능할까? 정년 퇴직 2년 남았어요. 퇴직금으로 아이를 키우기엔 부족했습니다. 회사에서는 소문이 더 퍼졌어요. 이 차장 임신했대. 진짜? 김 부장 애야. 대박. 완전 스캔들이네. 지은은 출근할 때마다 시선을 느꼈어요. 손가락질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태수의 아들, 대학생이던 준호가 찾아왔어요. 아빠, 진짜예요? 여자친구 임신했다는 거? 준호야,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 처음엔 여자친구 정도로는 괜찮다고 했어요. 근데 진짜 임신까지 하면 준호가 계속 이어서 얘기했습니다. 엄마 돌아가신 지 5년밖에 안 됐잖아요. 근데 다른 여자가 우리 집에 들어오고 애까지 낳는다고요? 저 아직도 엄마 그리워요. 밤마다 생각나요. 근데 아빠는 벌써 다른 사람 만나고 애까지. 미안하다. 태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하다고요? 그게 다예요? 준호가 소리쳤어요. 아빠는 아빠 행복만 생각하시네요. 저는요? 전 어떡하라고요? 창피해 죽겠어요. 갑자기 동생이 생긴다고 하면 친구들한테 뭐라고 해요? 아빠 여자친구 자식이다라고 할까요? 준호가 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태수는 소파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지은은 회사에서 압박이 들어왔습니다. 이 차장 자진 사퇴하는 게 어때요?
회사 분위기도 그렇고 임신한 몸으로 일하기도 힘들 거고 지은은 대답했어요. 저는 이 일 계속하고 싶은데요. 소문이 좋지 않아요. 회사 이미지에도 안 좋고 퇴직금도 챙겨줄게요. 생각해 보세요. 본인한테도 이게 더 나은 방법일 거예요. 지은은 집에 돌아와 울며 태수에게 전화했어요. 부장님, 회사에서 자진 사퇴하래요. 소문 때문에. 지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부장님, 이게 사랑의 대가인가요? 저 진짜 이 회사에서 인정받고 싶었는데. 2주가 지났습니다. 지은은 스트레스로 잠을 못 잤어요. 밥도 제대로 먹지 못했습니다. 입덧도 심했어요. 회사 가는 게 지옥 같았습니다. 어느 목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지은이 집에서 쓰러졌고 병원에 실려갔어요. 태수가 달려왔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의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유산됐습니다. 스트레스가 심했던 것 같네요. 앞으로 몸조리 잘 하셔야 합니다. 태수는 주저앉았어요. 응급실 침대에 지은이 누워 있었습니다. 창백한 얼굴로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태수가 지은의 손을 잡았습니다. 둘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일주일 후 지은의 집에 태수가 음식을 들고 찾아왔어요. 둘은 말없이 밥을 먹었어요. 태수가 물었습니다. 회사 어떻게 할 거야? 지은은 대답했어요. 사표 낼 거예요. 그러자 태수가 이어 말했습니다. 나도 그만둘 거야. 지은이 놀라봤어요. 왜요? 2년만 채우면 정년인데. 명예퇴직 신청할 거야. 저 때문에 그러지 마세요. 아니야, 내 결정이야. 태수가 지은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해. 아기를 지켜주지 못해서. 둘은 한참을 말이 없었어요. 우리 어떻게 될까요? 지은이 물었습니다. 모르겠어. 근데 한 가지는 확실해. 나 당신 안 놓을 거야. 지은이 울었어요. 고마워요. 3일 후였습니다. 태수는 아들을 만났어요. 커피숍이었습니다. 준호야, 아빠가 틀렸어. 너 말이 맞아. 난 내 행복만 생각했어. 태수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너도 엄마 보고 싶지? 나도 매일 생각나. 근데 하나만은 알아줬으면 좋겠어. 태수가 준호를 보며 이어 말했습니다. 난 지은 씨를 진심으로 사랑해. 엄마를 잊어서가 아니야. 엄마는 평생 내 마음에 있을 거야. 근데 나도 살아있잖아. 외롭고 힘들고. 지은 씨가 그 외로움을 채워줬어. 준호는 한참을 말이 없었어요. 아빠, 아기, 미안해요. 준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제가 반대해서 스트레스 받으셨을 거예요. 아니야, 네 잘못 아니야. 저 이기적이었어요. 아빠 행복을 빼앗을 권리 없는데. 아니야, 넌 엄마를 사랑했을 뿐이야. 태수가 준호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엄마도 우리가 행복하길 바랄 거야. 지은 씨, 만나볼래? 제대로.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일주일 후였습니다. 준호와 지은이 만났어요. 카페였습니다. 어색했습니다. 저, 안녕하세요. 지은이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준호도 인사했습니다. 둘은 조금씩 대화를 나눴습니다. 어색함이 조금씩 풀렸어요.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태수와 지은이 한강을 걸었어요. 준호랑 잘 얘기했어. 네, 좋은 아들이에요. 고마워. 만나줘서. 당연한 거예요. 둘은 벤치에 앉았습니다. 우리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지은이 물었습니다. 모르겠어. 근데 함께라면 괜찮을 것 같아. 저도요. 태수가 지은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기는 못 지켰지만 우리는 함께 할 거야. 네. 힘들어도 포기하지 말자. 네. 약속해요. 둘은 손을 꽉 잡았습니다. 태수는 깨달았습니다. 사랑은 나이가 아니라는 걸, 진심이 가장 중요하다는 걸, 그리고 그 진심을 지키려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걸. 지은과 함께라면 괜찮았습니다. 진심으로 3개월이 지났습니다. 태수는 명예퇴직을 했어요. 지은도 사표를 냈어요.
둘 다 새로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퇴직금으로 작은 카페를 열었어요. 태수와 지은이 함께 운영했어요. 오늘 손님 많았네. 그러게요. 다행이에요. 커피 맛있다고 또 온대. 부장님이 잘 내리셔서요. 이제 부장님 아니야. 그냥 이름 불러. 지은이 웃었어요. 태수 씨. 응, 어색하다. 나도. 둘은 웃었습니다. 카페 일은 힘들었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 준비했습니다. 손님 응대하고 설거지하고 청소했어요. 하지만 행복했습니다. 함께였으니까요.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준호가 카페에 왔어요. 아빠, 저 왔어요. 왔어? 여기 분위기 좋네요. 준호가 둘러봤습니다. 그치, 지은 씨가 인테리어 다 했어. 지은이 커피를 가져왔어요. 준호 씨, 뭐 드릴까요? 아메리카노요? 알겠어요. 지은이 커피를 내리러 갔습니다. 준호가 태수를 봤어요. 아빠, 행복해 보이세요. 표정이 밝아지셨어요. 5년 만에 처음 보는 것 같아요. 태수가 웃었습니다. 저 사과하고 싶어요. 그때 제가 반대 안 했으면 스트레스 덜 받으셨을 텐데. 준호가 일어났어요. 정말 죄송해요. 그때 엄마만 생각했어요. 아빠 마음은 생각 안 했어요. 지은이 준호의 손을 잡았어요. 준호 씨, 고개 드세요. 엄마를 그리워하는 거 당연해요. 지은이 웃었습니다. 저도 준호 씨 엄마를 대신할 순 없어요. 하지만 태수 씨 옆에서 함께 하고 싶어요. 그것만으로 충분해요. 준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감사해요. 제가 감사하죠. 받아들여줘서.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태수와 지은이 산책을 했어요. 둘은 벤치에 앉았습니다. 지은 씨, 우리 결혼하자. 지은이 놀라 태수를 봤어요. 진짜요? 응. 하객 많이 부르지 말고 가까운 사람들만. 태수가 지은의 손을 잡으며 이어 말했습니다. 나이 많은 신랑이지만 괜찮겠어? 지은이 울었어요. 좋아요. 고마워요. 3개월 후 둘은 작은 결혼식을 올렸어요. 태수와 지은은 카페로 돌아왔어요. 우리 결혼했네. 지은이 말했어요. 응, 우리 이제 부부야. 실감 안 나요. 나도. 둘은 웃었습니다. 고마워. 나 같은 늙은이 선택해줘서. 무슨 소리예요. 저야말로 감사하죠. 앞으로 힘든 일 있을 거야. 괜찮아요. 함께니까요. 둘은 한참을 안고 있었어요. 1년이 지났습니다. 카페는 잘 됐어요. 단골 손님이 많아졌습니다. 태수와 지은은 매일 함께 일했어요. 가끔 다퉜습니다. 나이 차이 때문에 생각이 달랐어요. 하지만 대화로 풀었습니다. 서로를 이해하려 노력했어요. 준호도 자주 왔습니다. 지은과 가까워졌어요. 이제는 편하게 대화했습니다. 행복했어요. 사랑의 나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16살 차이. 세상은 손가락질했어요. 하지만 둘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기를 잃는 슬픔도 겪었어요. 회사를 떠나야 했습니다. 하지만 함께였습니다. 그게 중요했어요. 당신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나이 차이, 주변 시선. 그런 것들이 사랑을 막을 순 없습니다. 진심이라면 용기를 내세요. 58 세태수와 42 세지은처럼 사랑은 나이를 뛰어넘습니다. 진심으로.